이번 강좌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건 원래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죠.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란 말은 그 도시의 군내에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죠. 그리고 기본이 되는 것 중에 목표가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단 삼아서 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란 말이 써 있죠. 그러면 그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가 수립에 지침이 되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집행계획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그럼 기본계획은 종합의 성격을 띠고 있겠고 관리계획은 거기에 대한 수단에 대한 거다. 그래서 얘는 이 수립에 지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이 내용을 갖다가 뭐 하는 거냐? 구체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을 위해서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꼭 암기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 중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사항이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가 뭐가 있느냐? 대한민국 땅들을 1차적으로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면적으로 나는 것. 그 다음 얘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용도 지구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또 용도 지구를 지정도 하고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구나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용도 구역인데 종래 용도 구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계, 시 이렇게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자, 얘는 이거에 역시 지정변경인데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 역시 뭐라고 볼 수 있냐? 이 1차, 2차, 3차로 규제하는 거 이건 규제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목적인데 그거와 별도로 생겨나는 것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및 계획에 대한 지정 변경 이게 있습니다. 지정이 있고 변경이 있다. 그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들을 1차적으로 나눈 건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용도 지역.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이다. 그럼 주거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뭐냐? 판매 시설 같은 소위 우리가 규모가 큰 또 숙박 시설 이런 경우 등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관광 특화를 위해서 나타나는 일정한 지역, 자 포항 같은 데는 포항 그 해도 수변구역 같은 데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최초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갖고 있는 일률적 규제를 갖다가 보다 더 완화시켜주다. 그래서 규제를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위에 있던 규제 일변도의 얘랑 얘는 구별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겠고요. 그 다음 사업의 이 개발 정비 보전에 가장 기초가 된 거 뭐죠? 기반 시설을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도시공간을 구체화시키니까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럼 이런 사업을 갖다 하려면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가 있느냐?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 그래서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같은 용도 지역, 지구, 그다음에 용도 구역, 그다음에 기반시설, 사업, 지구 단위,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래서 지구기사지입니다.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이제 6형제인데 오형제라고 보면 되겠죠. 따지면 용도구역이니까. 그래서 지구기사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면 되겠고, 그럼 기출문제 분석을 보니까 나왔죠.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만을 모두 고르는 것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같이 모두 고르는 것 하면 첫째 뭐가 있느냐 보게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구역, 용도구역 이렇게 되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은 해당될 수 있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대상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여기 있죠.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
기반시설에 설치도 있고 정비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기역, 디귿, 니을.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것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땅의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행위 규제를 가져오죠. 계획 제한, 이거는 사업 제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구속력이 있구나. 즉 여러분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판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성이 있다?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면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위법성을 이유로 해서 행정쟁송 다툴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얘는 상위계획인 여기 봐요.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겠죠.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겠죠. 광역도시에 부합돼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가가지고 재정비를 하라 요구할 수가 있어요. 138조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갖다 보면 수립 절차를 보면 입안 단계, 그 다음 결정 단계, 다음에 이를 갖다가 고시하는 이렇게 3단계로 돼 있다. 입안, 결정, 고시 단계로 돼 있다.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 단계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안을 한 데는 반드시 기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기초 조사했다가 추가 조치를 합니다. 추가 조치를 몇 가지를 해야 되냐? 3가지를 합니다. 그 추가 조치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러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는 주민의 의견 듣고 의회의 의견 들어서 입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입안권자가 중요하다는 볼 수 있어요. 입안권자 입안하는 거. 그다음에 결정한다. 그러면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하죠. 그럼 그 자체가 곧바로 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시를 했으면 그 다음에 송부를 해서 공고하고 열람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열람이란 말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입안권자, 여기서는 결정권자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입안권자다. 그런데 입안권자는 어떻게 했느냐. 자, 입안권자는 다 행정청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 건 자기가 관하는 거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장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특별시 영등포도 구로구 이렇게 됐다. 그 구청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관해서는요. 구 쫓아갈 필요 없어요. 시 쫓아가야 되겠죠. 내가 면 단위다 면 쫓아갈 수 없어요. 군수한테 쫓아가면 돼. 그러나 군수지만 광역시에 있는 군수, 즉 우리가 갔을 때 인천광역시 강원 운진군 쫓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직접 결정권이 없어요. 어디 쫓아가요? 인천광역시를 쫓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 특광자, 잘한 건 제주도 또 세종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걸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행정처에 걸치는 게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특별시 만약에 여기 금천구가 있다. 그럼 이 금천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양시가 있다. 그럼 여기는 경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특별 경기도인데 그럼 이렇게 걸쳤더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시도에 걸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분명히 누가 해야 될 거냐?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지 서울특별 안양시장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저쪽에 가서 서울특별시와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다. 그럼 구청장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강서구가 있겠고 그럼 여기 왜 이렇게 걸쳤다. 그러면 이걸 시도 경계를 하죠. 그래서 인천광역시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할자를 정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 안양하고요. 안양하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광명시가 있다.
그럼 이때 이 광명시와 안양시는 다 경기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걸 자체를 갖다가 안양시장과 광명시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결국 이건 시군 경계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가면은 남양주시가 있겠고 가평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다 그러면 이건 다 여기 남양주시와 가평군수 그러면 이걸 갖다 시군이라 했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할자를 정하거나 알겠죠?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 경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여기 경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시도의 경계에서 협의하려면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장한테 할자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자를. 그 다음 여기는 같은 도의잖아요.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도지사가 할자를 정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자를 정해서 고시해 주는 겁니다. 얘가 하는 거다 하고서. 그 다음 예외적으로 누가 있느냐?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국토교통장을 할 수 있어요. 도계획과 관련됐다면 누가 할 수 있다? 도지사가 할 수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이렇게 시도에 걸쳐 있는 도시군관리 정할 사업,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건 국토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거고 또 국가계획과 관련돼서는 직접 국토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은 경기도 내에 있으면 도계획은 도지사가 할 수 있지만 알겠죠? 또 여기 보면 시군이었죠. 여기에 자 걸쳐 있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든가 도시군관리 사업 이 기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면 되게 이 시군 경계를 나눌 때 산 같은 건 계골 기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산이 하나는 인천광역시 예를 들어 남동구가 되겠고 한쪽은 경기도 시흥시는 한쪽은 경기도 부천시 우리가 봤을 때 소사구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이쪽은 개발, 이쪽은 보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거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걸쳤기 때문에 국토장관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부천시와 시흥시에 걸쳤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 이와 같이 입안을 하는 절차가 몇 가지가 있냐면 다 행정처이죠.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권은 자기 하는 거고 걸체스는 협의해서 공동 할자를 정하는 거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자를 정해주는 거고 상급기관이 그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국토장관이 할 수 있겠고 나의 도계획과 관련됐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이제 입안한다면 입안에 대한 절차가 있겠죠. 자 절차 전에 입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계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걸 갖다 입안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정한 바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 이걸 갖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일지라도 생활권이 농산, 어촌의 공간구조가 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틀리기 때문에 차등 입안하여야 한다. 이걸 잘 아셔야 되죠. 차등 입안하여야 한다. 걷다 언더라인 꼭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수립기준은 다 누가 정하는 거냐? 행정기관의 장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뭐가 있어요? 수산자원부 빼놓고는 나머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준들을 보시면 11개가 있습니다. 11개는 다 할 것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경우냐? 대개 보면 이 공간 구조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생활권 단위로 구분하고 각기 생활권에 편익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농산, 어촌은 상대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따라서 상호 연계되도록 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경우냐? 지속 발전의 가능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속 발전을 도모해야 되겠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점은 재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에 대해서 각 자연재해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시도의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시군구의 풍수저해 저감 종합계획을 갖다가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리계획도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다 입안권자는 다 누구죠? 행정청이죠.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국민을 구속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국민을 구속하는 내용을 행정청만이 입안하니까 입안은 행정청만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입안은 할 수는 없어요. 입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안을 하기 위해서 제안은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과 이해관계는 입안은 못하지만 뭘 할 수 있다?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된다 하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안을 제안하는 것은 왜 그러냐? 결국 가장 그중에 이 6가지 중에 다 입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속된 표현은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죠. 우리 국가경제 다 휘둘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 같은 거, 용도 지구, 용도구역 원칙적으로 입안을 갖다가 주민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는 바로 예를 들어서 공업과 관련된 거, 산업 유통과 관련된 거 개발 지능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주민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요거 것이 몇 가지냐? 3가지죠. 주민의 뭐가 필요하냐? 바로 기, 지, 개. 그래서 개발진흥주까지 3가지를 갖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이 지위가 올라간다. 그럼 뭐 한다? 기지개 핀다 생각해서 기지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로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냐면 주민이 제한할 수, 이해관계인이 제한할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이런 걸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누가 제안했어요?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기, 지, 개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 입안권자가 이들을 갖다가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처리는 45일 내 처리합니다. 플러스 1회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 여기 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줄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 이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문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안, 자, 여기 보면 가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런 의미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처리해 주는데 이 입안권자가 전문가일 수도 있고 비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정치통, 경제통, 건설통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주민이 제안하는데 이게 반드시 내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죠.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자문을 거칠 수 있는 겁니다. can,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때 제안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연육교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 섬과 이 육지를 연기 연육교를 갖다 필요하다. 그러면 연육교가 필요한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겠고 여기 인구 얼마고 또 만약에 우리가 환승구를 갖다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에 지상에서 몇 시 때 누가 많이 지나가는데 어떤 교통의 체증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 조사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안 결정에 드는 비용 또 여기에 대한 조사한 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안 제안에 드는 비용 제안자와 협의해서 입안 결정에 드는 비용은 제안자와 협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제안이다. 꼭 아셔야 되겠죠.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것보다 기지개다 하는 것을 꼭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를 갖다가 입안하는 절차가 있더랬죠. 절차는 여기 보세요. 기초조사, 근데 추가 조치 몇 개? 3개. 그다음에 의견 청취 주민과 의회 입안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게 되면 도표화가 돼 있죠. 그래서 먼저 도표가 이해되면 밑에 걸 읽을 필요 없고, 자, 도표를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줄 수 있게끔 부연 설명한 게 밑에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초사 필수란 말이죠. 그럼 이 기초사는 필수인데 어쨌든
앞에서 수립하려면 그 지역의 인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아셔야 되겠고, 그러면 거기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세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환경성 검토, 자연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두 번째는 토지 적성 평가. 토지의 그 용도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서 입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 재취약성 분석, 이걸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모두 생략될 수도 있는 경우 있고 각각이 생략될 수도 있는 경우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모두 생략. 그 다음에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했다. 그러면 바로 환경 영향 평가만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네, 의견 청취는 누구의 의견 청취냐?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 청취인데, 자, 이 주민의 의견 청취를 갖다 들으려면 뭐가 필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주민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려면 그 특광자 시군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곳이 있죠. 그러면 일간신문, 또 전국 배포에 일간신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개 그 지역에 하는 일간신문에 2개 이상 일간신문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부터 합니다. 그럼 공고부터 하고 가서 14일 이상 열람시켜요. 14일 이상이란 말은 열람시킬 때 이 내용 자체가 최소 14일 이상 열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케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며칠인지 정확히 모르죠. 그럼 이것이 종료됐다. 그럼 종료된 날부터 60일 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그럼 다시 공고하고 재열람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의회 의견 청취죠. 우리가 보면 이 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 그러면 우리끼리 나쁜 뜻을 받으는 말고 용광기 그러면 됩니다. 자, 거기는 없다선 치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사항.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또 주민의 재산 침해와 무조건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광역시설과 관련된 거, 주요 기반시설은 반드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의회 의견 청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안을 합니다. 근데 입안할 때 특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특례냐? 동시 입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위계획인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도 있어요. 조속한 입안 시. 그래서 이렇게 입안할 때는 우리가 협의에 관한 사항, 그렇죠? 미리 협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미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시 협의를 갖다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 입안했으면 이제 뭐가 있느냐?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결정한다면 결정권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거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결정권자. 앞서 입안권자도 행정처이지만 결정권자도 행정처입니다. 그럼 결정권자는 원칙이 누가 되느냐? 그런다면 시도지사요, 대도시 시장이다. 그러면 저기 있는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살짝 갔다 와 봅시다.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시도지사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걸 갖다가 시도지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중에 대도시가 어디 있냐? 안양시, 자, 남양주시 이런 데는 대도시죠. 왜? 인구 50만 넘게 되면 대도시입니다. 그럼 대도시는 자기가 직접 입안도 하고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면 대도시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입안도 하고 뭐도 한다? 결정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져가고, 그러면 여기는 자, 다시 한번 보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가 자기가 직접 입안도 하고 직접 결정도 합니다. 그런데 단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 수립하고 결정하는 것도 있더라. 누가? 시장 군수가. 이거와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은 이거와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된 것이구나 볼 수 있어요. 뭐와?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된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누가 있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 있어요. 때로는 해수부 장관인 경우도 있다 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은 꼭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죠. 이건 쉽게 암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앞서 도시관리계획 내용 지구기사지입니다처럼 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국수를 게시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수 게시 입 그려놨어요. 자, 순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위반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위반한 것은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직접 위반할 수 있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사항 역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는 하위계획이 즉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반했다. 그러면 138조 가지고 기한을 통해서 조정을 권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기한에 조정하지 않더라.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토장관이 자기가 직접 위반하는 것은 직접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즉 우리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통영, 굴 같은 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유수뿐만 아니라 그 연접 즉 남해에 있는 청정수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골프장, 공장 등장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자, 그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구나.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는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 지정 변경 모두 다 누가 한다 볼 수 있냐면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원칙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시가화 조정구역 있잖아요. 이거는 시가화 조정구역 영종도 같은 걸 연상하시려 했습니다. 그러면 영종도라고 하는 이 영종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공항이잖아요. 그럼 공항에 배후도시가 있잖아요. 여기가 성숙돼야 되는데 자 여기가 성숙되기 전까지 이 주변이 무질서하게 다 성숙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성숙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성숙될 때까지 그 주변 지역은 묶어버린 걸 시가조정구역. 이걸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 거 했었어요. 원래는 누구 했었다? 국토교통부 장관 거. 그런데 지금은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러면 결국 국가 계획과 관련 있는 것만 그대로 국토장관이 갖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자, 최근에 나온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역시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일정한 경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시도사가 할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여기에 해당 사항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결정하면 결정 절차가 있더랬어요, 없더랬어요? 있더랬죠. 그러면 결정 절차는 이제 협의 심의를 거친다 했죠. 자,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쪽에 보면 나왔죠. 자, 여기 결정 위반 단계 했죠. 그죠? 결정 단계 했죠. 결정은 협의 심의를 거쳐요. 협의란 건 관계행정기관장,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같이 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심의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전문가에. 그런데 협의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같이 하자고 협의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도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 그럼 미리 협의해야 되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정했다고 그걸 안 써졌지만 그린벨트를 최초로 해제했어요. 그러면 최초가 해제한 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했어요. 최초의 도시군관리 입안하겠다. 결정하겠다. 그러면 해제권자는 국토장관이죠. 입안은 누가 해요? 관할 사람이 하겠죠. 그럼 관할하는 사람이 국토장관이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여기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회 때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됐다. 그럼 거기는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건축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세권이 있다는 역세권의 건물을 자기 땅 나름대로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조화롭지 못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형화되게 짓기 위해서 한 것이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토지이용 이걸 갖다 미리 정해놓은 것.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정해놓은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일부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물과 관련돼 있으면 누구한테 한다? 건축위원회가 되잖아요. 그러나 기반시설 배치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심의하는구나 볼 수 있어요. 공동 심의한다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보면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동시결정이다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 협의 심의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뭐가 생략할 수 있냐? 국방, 국가 안보상, 그렇죠? 요청이 있겠고 또 대통령이 정한 긴급한 사항이면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이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결정권자가. 그러면 그들이 직접 고시를 합니다. 그랬어요. 결정고시. 그러니까 이 결정고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송부를 해서 열람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일반인한테. 열람할 때는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왜? 계속적 효력관계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제 8번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됐으면 그 효과, 효력에 대해서 보면 되겠죠. 제일 먼저 결정됐다 그러면 여기는 효력 발생. 그럼 이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효력 발생 시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도가. 그럼 여기 각각의 그 지적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 지적도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공원을 갖다가 결정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공원을 결정했는지 이 그림을 이 지적도에다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경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효력 발생에는 지형 도면 작성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심해. 지형 도면 작성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력과 실효에 관한 규정은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득권 존중이 문제되죠. 그럼 우리가 이 기득권 존중이라면 반드시 뭐가 됐으냐? 요놈이 됐어야 돼요. 착공 착수가 됐어야 돼요. 만약에 착공 착수 전이라면 기득권 존중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허가받았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땅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주 강이 발달했어요. 하천이. 그래서 배산임수교로 여기 땅이 참 좋아.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건축 허가받았다. 근데 이 지역이 관리지역이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이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 가능한 거요. 그런데 갑자기 이쪽이 한강 같은 경우가 문제되더라. 수질보호가 문제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 농림지역으로 바꿨다. 농림지역 농업생산과 관점이 되죠. 그러면 못 등장하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면 이미 나는 허가받은 건 상관없어요. 반려하면 끝나니까. 허가받아서 착공했을 때 만약에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꿨다. 내가 갖다가 펜션 지으려는데 펜션이 못 짓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거는 상관없다. 이미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와 주정구역 요 두 가지는 만약에 그 용도구역이 됐다.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이 법이 적용받기 때문에 3개월 내 신고하면 계속 사업할 수가 있겠구나. 그 소리가 거기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형도면을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빼놓고 나서는 지구단위 계획 빼놓고 나서는 국토교통단위 입안했다. 국토교통 결정했죠. 그다음
시장 군수가 했다는 도지사가 가서 승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결정했죠.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여기를 갖다가 도로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다 결정했어요. 직선을. 그래서 지형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도에다 집어넣으니까 도는 야 이게 도로 좀 잘못됐으니까 이걸 갖다 완만하게 하도록 이렇게 변경해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입안한 내용과 당신이 결정한 내용 대도시 빼놓고는 내용을 같으냐 안 같은지 확인해 봅시다 할 수 있죠. 이걸 갖다 뭐란다? 대조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는 그걸 갖다 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역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재검토. 왜? 이 목표가 바뀌면 수단도 바뀌죠. 목표는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은 반드시 바뀐다 그랬죠. 그럼 바뀌면 뭐도 바뀐다 그랬어요? 수단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럼 5년마다 재검토할 때 거기서 10년 미집행된 것이 10년 미집행된 것이 있더라. 그러면 타당성의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겠고 또 그 시설 중에서 결정에 따라 이미 설치된 시설 중에서 여건이 변해가지고 필요성이 없다. 그럴 경우 시설에 대해서 해지 여부 시설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바로 뭐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지 않았어요. 즉 목표가 설정되지 않는데 장기 구상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 뭐가 문제될 수 있어요? 국민의 기득권의 관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경우는 분명히 조심할 게 이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라. 불안하게 하지 않게 공청회를 열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 2반 때는 공청회 없어요. 그러나 장기 구상 계획인 기본 계획이 없을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재검토한다. 그러면 공청회를 열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일호법령상 그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정리할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그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첫째 1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그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 뭐가 있어요? 기지개. 가능하죠? 설명 중 옳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는 아니죠. 자, 뭐랬어요? 원래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은 3개월 내 신고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맞죠?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공원, 녹지, 유원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기반시설이죠. 그러니까 뭐로 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주민의 의견. 자, 일반적으로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다 하는 소리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가 2번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은 3개월 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단번에 알 수 있겠죠? 자, 모르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